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5월 내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정식 감독 선임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튀르키예 출신의 셰뇰 귀네슈 감독이 유력하다는 국내 매체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준TV에서 이 보도가 나온 배경과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독점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귀네슈 감독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던 브루노 라즈 전 울버햄튼 원더러스 감독과의 협의도 결렬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협회가 우선순위 후보들을 모두 놓치는 과정 속에 무리하게 5월 내 선임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뒷이야기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5월 16일 오후에 MK스포츠의 이근승 기자가 귀네슈 국가대표팀 차기 사령탑 유력 최근 협상 급진척이라는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의 핵심은 축구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가 대한축구협회가 현재 귀네슈 감독을 최우선 순위로 올리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고 전했다는 것인데요. 귀네슈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꼽은 4명의 최종 후보에 있었던 인물로 귀네슈 감독 역시 한국 사령탑을 맡으려는 의지가 강해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 시점 5월 17일이고 5월 27일에 6월 월드컵 예선 대표팀 명단 발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으니 며칠 내로 사실은 빠르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6월 대표팀을 임시감독 체제로 돌리겠다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현재 최우선 후보는 귀네슈 감독인데요. 그 이유가 총 4명의 최종 후보 중에 4순위였던 귀네슈 감독의 앞선 3명의 감독과의 협상이 차례로 무산되고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각종 보도와 정보를 통해 확인된 이 최종 4명의 후보는 1순위가 미국 출신의 제시 마시 감독, 2순위가 이라크 대표팀을 맡고 있는 스페인 출신의 헤수스 카사스 감독, 3순위가 황희찬 선수와 울버햄튼 원더러스에서 인연이 있었던 브루노 라즈 전 보타포구 감독, 그리고 튀르키예 출신의 셰뇰 귀네슈 감독인데요. 애초에 전력강화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구성했던 11명의 명단, 최초의 명단에는 귀네슈 감독이 없었지만 귀네슈 감독이 강력하게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또 귀네슈 감독이 FC 서울 감독을 맡으면서 한국 축구와 맺었던 인연이라든지, 그리고 꾸준히 유럽 축구의 최전선,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나 또 2020년 유로 대회나 이런 튀르키예 대표팀을 또 한 번 맡았던 그런 이력들을 봤을 때 현재 72세라는 고령의 이유로 조금은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긴 했지만 유럽 현지에서 면담을 가지기로 한 4명의 최종 후보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다만 이 면접에서 가장 완벽한 PT, 프리젠테이션을 했던 인물이 제시 마시로 알려져 있고, 헤수스 카사스 감독 역시 바르셀로나의 전력 분석관이자 스페인 대표팀의 코치, 그리고 왓포드의 코치, 현재 이라크 대표팀의 감독으로서 꾸준히 이어왔던 이 이론적인, 전술적인 훈련 세션 구성법 등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브루노 라즈 감독 같은 경우도 사실 커리어면으로 봤을 때는 포르투갈 최고의 명문팀인 벤피카를 포르투갈 리그 우승으로 이끌고 나서 울버햄튼 원더러스에 부임했을 때도 첫 프리미어리그 시즌에 굉장히 좋은 경기력과 또 좋은 결과를 냈었고, 무엇보다 마시 감독의 사례와처럼 좀 황희찬 선수와 함께했던 인연도 있고, 여러모로 이제 현 시점에서는 무직 상태인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라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해드린 대로 보타포구, 브라질 팀과 계약을 할 때 이 보타포구의 구단주가 크리스탈 팰리스, 올랭피크 리옹 이 두 팀의 구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보타포구를 맡길 때 올랭피크 리옹의 차기 감독직을 약속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거든요. 보타포구에서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긴 했지만 이 계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부터는 리옹 감독을 맡을 수 있고, 만약 이 약속을 계약을 맺은 텍스터 회장이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브루노 라즈 감독에게 250만 유로 상당의 위약금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250만 유로 상당의 위약금은 사실상 브루노 라즈 감독의 1년치 연봉이라고 볼 수 있고, 즉 브루노 라즈 감독의 연봉은 최소 30억 이상에서 40억 원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시 마시 감독 같은 경우도 캐나다 축구협회가 자금 마련에 성공을 하면서 재정적인 조건 측면에 있어서, 게다가 코칭 스태프 대동 숫자까지도 대한축구협회가 조금 열세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시 마시 감독은 협상이 결렬됐고 캐나다를 선택했고요. 헤수스 카사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연봉 자체는 높지가 않았지만 2026년까지 계약이 있다 보니까 이라크 축구협회의 계약을 해지하는 데 있어서 그 위약금이 조금 걸림돌이 됐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라지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 카사스 감독보다 훨씬 연봉이 높은 데다가 마시 감독급의 연봉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 이 협의는 결렬이 됐는데요. 애초에 예산적으로 넉넉치 않은 상황에도 뭐 최우선 이런 예산을 신경 쓰지 않고 전력강화위원회가 후보를 구성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실제로 이제 설득을 해보는 과정들을 통해서 또 이후 다른 방안을 통해서 일단은 접촉한 이후 이제 마음을 끌어내면 그 다음에 조금 맞춰보자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접근을 했다가 결국에는 최우선 순위였던 1, 2, 3순위 감독을 모두 놓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카사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축구의 최근 선전, 심지어 이라크 23세 대표팀이 파리올림픽 본선까지 나가게 되면서 이 카사스 감독이 총괄 고문 역할로 올림픽까지 동행을 하고 올림픽 대표팀까지 지원하는 역할들을 맡으면서 본인의 커리어를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조차 조금은 한국 축구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 됐던 것 같고요. 이 후보들 중에서 이제 귀네슈 감독을 결국에는 추진하게 된 것은, 귀네슈 감독은 정말 이제 감독 커리어의 마지막 은퇴 무대라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연봉 조건에 대해서 크게 양보할 생각이 있고, 또 코칭 스태프 구성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마시 감독이나 카사스 감독이나 또 라지 감독보다 한국인 스태프들을 조금 밀도 있게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한국인 스태프들과 협업 과정에 있어서 훨씬 이점이 좀 많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귀네슈 감독이 결국엔 유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직 협상이 꽤 많이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사될지 여부를 유력 단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종 4명의 후보 중에 이미 3명의 후보가 결렬되었다는 점, 그리고 선임을 위한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귀네슈 감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이 라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 이제 제시 링가드 선수의 K리그 진출에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포르투갈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에이전시 측의 이제 추천을 통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추천은 어떻게 보면 협회 예산이라든지 협회 예산에 관련된 그 협상 과정에 대한 정보는 면밀하게 있던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마시 감독이나 카사스 감독보다 라지 감독과의 대화는 결국에는 연봉 조건에 대한 것들을 좀 파악하고 나서 거의 곧바로 무산됐기 때문에 밀도 있게 진행되기도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시 감독이 협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갔고, 카사스 감독이 며칠간의 협의 끝에 마무리됐고, 라지 감독은 더 빠른 시간에 이제 거의 문을 닫게 된 것이죠. 그러한 과정 속에 귀네슈 감독과의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지금 돌입된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는 귀네슈 감독 역시 좋은 명장이긴 하지만 다른 감독의 대안을 또 만든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뭐냐, 또 원점에서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뭐냐, 또 굳이 왜 5월 내에 선임을 해야 되느냐, 6월과 7월에 코파 아메리카라든지 유로 대회라든지 또 8월까지 지켜본다면은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꽤 많은 감독들이 또한 시장에 나올 수도 있는데 왜 지금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우선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4명의 최종 후보 외에도 2명의 예비 후보 감독을 두고는 있는데, 이 2명의 후보는 절대적으로 이 4명의 최종 후보에 비해서 커리어가 심각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 귀네슈 감독과 비교하더라도 귀네슈 감독을 협상조차 진행하지 않고 이 예비 후보 단계로 넘어간다면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 즉 예비 후보가 거론이라도 되고 협의라도 되려면 귀네슈 감독과의 협의가 무산이 돼야만 가능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귀네슈 감독이 무산이 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론이 악화되잖아요. 그럼 이 예비 후보로 가기보다는 그제서야 어떻게 보면 6월 달을 임시체제로 가면서 좀 더 폭넓게 리스트를 다시 구성하고 전력강화위원회 자체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우선 협회에서 5월 내에 굉장히 좀 강하게 이 선임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는 본인들이 약속을 내뱉은 부분들도 있지만, 정몽규 회장이 이제 전력강화위원회라든지 협회 쪽에 5월 내에 무조건 감독을 선임하라는 강력한 지침을 내렸다고 해요. 지금 감독 선임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본인에 대한 민심이라든지 시선이 좀 악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는 조금 정몽규 회장이 이런 민심과 여론을 조금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좀 폭넓게 확인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꾸역꾸역 어떻게든지 5월 달에 선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감독을 제대로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감독이 온다고 하더라도 감독뿐 아니라 사단 체제를 제대로 데려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클린스만 감독을 데려오면서 낭비됐던 그 시간과 비용이 아니었다면 한국 대표팀이 벤투 감독 체제의 유산을 이어받으면서 또 넉넉한 자금을 통해서 수준급의 좋은 감독들을 좀 여유 있게 많은 코치와 함께 데려올 수 있게 됐던 그 상황을 지금 본인의 실책으로 이렇게 낭비하게 됐고 좀 날려먹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AFC 집행위원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2027년까지 임기 안에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직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내년 초에 이 결국에는 4선을 위한 협회장 도전 의지를 이 AFC 집행위원 선거의 당선 출마를 통해서 밝힌 것이나 다름없는데, 지금의 이 상황, 지금의 악화된 이 여론과 이 지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 물론 현실적인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캐나다 축구협회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3개 캐나다 팀의 구단주들을 이제 협의해서 설득해서 자금 지원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본인도 그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 있어서 좀 폭넓은 조금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좋은 감독을 모셔올 수 있는 그런 발판과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까지도 에르베 르나르 현 프랑스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거취를 확정하지 않았고 아프리카 지역팀과 협의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저희가 뭐 귀네슈 감독이 안 좋은 감독이다, 나쁜 감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더 나은 옵션이 있다면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귀네슈 감독의 커리어의 마지막이 이제 한국에서 정치적인 부분들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본인의 최전성기는 지나갔고 지금 유럽 축구의 최신 트렌드, 최신 대회의 성과를 크게 낸 적이 없다라는 점은 우려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팬들의 높아진 눈높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벤투 감독보다는 더 좋은 감독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치, 뭐 이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려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귀네슈 감독이 온다고 할 경우에는 그나마 이점과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이미 한국 축구와 인연을 맺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꽤 오래전의 일이긴 합니다. 귀네슈 감독이 FC 서울에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활동을 하면서 비록 K리그 우승을 달성하진 못했지만 당시 K리그에서 가장 화끈하고 화려하고 선진적인 축구를 구사하면서 또 어린 선수들을 많이 발굴하고 성장시키고 또 기용하면서 박주영, 이청용, 기성용 같은 선수들을 정말 끌어올리면서 국대의 최고의 선수로서 끌어냈고 키워냈던 것이 또 귀네슈 감독이거든요. 그랬던 좋은 기억이 있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튀르키예를 4강으로 이끌면서 UEFA 올해의 감독상도 받았고 그 당시가 튀르키예 축구의 전성시대였고 뭐 이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튀르키예의 코칭 스태프가 한국 축구와 K리그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맞고, 그 이후 또 귀네슈 감독과 함께했던 코치들과 선수들이 또 아주 뛰어난, 전술적으로 뛰어난 인물들도 성장했던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점들이 조금 우려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귀네슈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결국 맡게 될 경우에는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선 현재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이영진 전 베트남 대표팀 수석 코치 같은 경우에는 귀네슈 감독이 FC 서울을 이끌었을 때도 수석 코치로 일하면서 귀네슈 감독에게서 많은 것들을 전수받고 또 귀네슈 감독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막역한 관계다 보니까 결국에 현재도 협회 소속이라는 점에 있어서 귀네슈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오게 됐을 때는 현재의 조건인 2명의 외국인 코치를 선임하고 나머지를 한국인 코칭 스태프로 채운다고 했을 때 이영진 코치가 이제 대표팀의 수석 코치직을 맡을 가능성이 꽤 높다. 그 외에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귀네슈 감독 체제에서 또한 지도자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으면서 지도자 투보를 받았던 최용수 전 FC 서울 강원FC 감독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최용수 감독은 사실 꾸준히 대표팀 감독이라든지 올림픽 대표팀 감독에 대해 물망에 올랐었는데 지금 또 하나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차기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 아시안게임 감독, 그리고 차기 올림픽 감독인데 귀네슈 감독이 이제 이영진 코치라든지 최용수 코치와 함께 하면서 최용수 감독이 이제 코치직을 대표팀을 맡으면서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직이 공석인데 이 역할을 병행하면서 성인 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그런 또 이제 구성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예상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지금 감독이라든지 코칭 스태프의 나이가 조금은 선수단과 많다면 선수단과 이제 코칭 스태프의 각오 역할을 할 수 있고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인물로서는 현재 FC 서울의 기성용 선수가 차기에 이제 월드컵이 열리는 시점에는 은퇴를 하고 좀 코칭 스태프의 일원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귀네슈 감독과 함께 자신의 프로 경력 전성시대를 맞이했던 박주영 선수 역시 현재 울산 HD의 플레잉 코치인데 월드컵이 열리는 시점에는 이제 본인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국가대표팀의 코치직을 통해서 지도자 경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 뭐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고, 실제로 뭐 과거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도자로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대표팀의 코치직도 맡고 연령별팀을 맡고 그러면서 경험을 쌓고 감독으로 성장했던 이력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차두리 코치가 또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했을 때 결국에는 본인이 잘 알고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또 이런 점들은 외국인 감독이 한국에 와서 생활적으로나 또 선수들과의 관계 면에서 적응하고 원활하게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귀네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코칭 스태프를 제한적으로 선임해야 되는 상황과 또 한국인 코치를 선임해야 되는 상태에서는 이미 많은 유력한 후보군들이 있다라는 거죠. 최용수 감독이 대표팀의 코치이자 23세 이하 대표팀의 감독으로 오게 될 경우에는 또 본인이 FC 서울의 감독으로 일할 때 함께했던 뭐 김성재 코치라든지 박태하 감독이라든지 현재 포항 스틸러스의 코칭 스태프들과도 함께 한솥밥을 먹으면서 팀을 운영했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K리그에 뭐 유럽
유력한 선수들이 있는 뭐 다른 K리그 감독과 선수들과의 관계라든지 또 이런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귀내슈 감독이 튀르키예 출신 코치들과 이영진 코치, 최용수 코치, 그리고 차구이, 그리고 월드컵이 열린 시점에 뭐 반년 내지 뭐 그 월드컵 진출이 확정된 이후 시점에는 뭐 기성용 코치, 박주영 코치 이런 인연이 있는 인물들과 함께 이제 대표팀을 구성해서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면 현재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에게도 조금 이제 부담을 덜어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대표팀의 분위기까지, 규율까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들로 인해서 귀내슈 감독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대한축구협회가 며칠 남지 않은 6월 대표팀 명단 발표를 앞두고 귀내슈 감독을 최종 선임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감독과의 협의가 이어지거나 새롭게 이제 대표팀의 후보 감독 리스트가 정해질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현재 파악된 바를 통해서는 최종 후보 4명 중에 귀내슈 감독만이 남게 됐고 귀내슈 감독과의 협의가 이제는 이루어질 상황이다. 베식타스의 감독 후보군에도 올라있지만 최우선 후보가 아닌 귀내슈 감독은 특히 베식타스의 제안을 듣기 전에 한국 대표팀과의 상황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야 다른 행보를 걷겠다. 본인의 감독 커리어의 마지막에 가장 원하는 팀이 한국 대표팀이고 한국 대표팀과 월드컵을 나가보는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 어떤 조건도 사실상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현재 귀내슈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는 것이 아주 유력하다는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다만 협상의 진척도는 유력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정황상 유력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한국 대표팀의 사령탑이 결정될지 한준TV에서 최신 정보와 독점 정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